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2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요, 일단 이번 주에 이번 주의 이슈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텐데요. 일단은 있는 그대로의 어떤 시황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ETF로서 현재 시장이 어떤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좀 업종별로 좀 나눠서 보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로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보조지표로 하나 한번 보조지표를 한번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번 주 일단 오전 시황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현재 그 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좀 반등을 했죠. 근데 현재는 다시 또 선물을 보니까 또 하락으로 시작은 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S&P 500은 뭔가 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느껴졌던 일단 일부 지지선은 깨진 않은 모습이에요. 일단 강하게 하락은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갭으로 하락을 해서 좀 반등한 정도 모습인데요. 일단 저희는 이 좀 중요한 지지선을 뭐 다우라든지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좀 깨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바란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일단은 변동성 지수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요. 변동성 지수가 지금의 구간은 꽤 지금 변동성이 큰 구간이에요. 과거에 이런만큼 컸을 때랑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아직도 변동성이 아주 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분명히 많이 빠졌고 그 빠진 가운데서도 반등을 준비하는지, 일단 있는 그대로 본 다음에 약간 반등 후에 횡보를 하는 모습이긴 한데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동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지수가 1, 2%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잖아요. 지수가 1, 2%씩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변동성 지수를 보면 어느 정도 변동성의 폭이 좀 좁아져야지만 그것이 그 이후의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해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과거에는 방향성이 위로 갔죠. 그래서 시장이 한번 급락을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아직 변동성 지표의 변동폭이 아직은 넓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가상의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줄어드는 어떤 구간까지 와야 이 변동성이 일로 갈지 혹은 일로 갈지 아니면 이 전에라도 깨고 내려갈지 나올 텐데, 아직은 변동성이 크다라고까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변동성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많이 하락하면 변동성이 좀 좁아지거든요. 지수가 많이 하락했을 때. 근데 지수가 많이 하락한 것 같으면서도 아직 뭔가 시장에서는 끝나지 않는 듯한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고민들이 좀 많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용은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뭐냐면 일단 이렇게 매일매일 어떤 시황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황. 근데 이 시황이라는 것은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종목들의 어떤 매일매일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크게는 시황, 뭐 업종, 뭐 이렇게 큰 어떤 무언가를 지수를 보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려면 매일매일 봐야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요즘과 같은 변동성이 이렇게 클 때는 매일매일 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면서도 매일 보는 게 아주 힘든 시장이 최근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이 매일매일이 모여서 어떤 추세를 만들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어떤 등락을 고지고대로 다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들을 모아서 추세로 나가는 과정은 꼭 이렇게 좀 체크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죠. 약세 시장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약세 시장에서는 미리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승은 이렇게 상승 시장은 또 그렇고 상승해서 갑자기 하락으로 되지도 않고요. 하락 시장이 갑자기 상승으로 가지 않듯이 보통 상승에서는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그리고 하락 시장에서는 일찍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그려볼게요. 시장이 이렇게 된다면 보통 상승 시장에서는 먼저 파는 경우보다 늦게 파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다 꺾이고 나서 늦게 파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천천히 들어가도 되는데 일찍 들어가서 꼭 이렇게 처음에 이런 고생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어떤 전설적인 투자자들을 보면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들은 조금 먼저 팔았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시세의 어떤 가장 안전한 구간, 가장 상승이 유지되는 구간에서 매도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고요. 그리고 하락의 어떤 바닥권에서는 천천히 생각보다 높은 가격이라 할지라도, 과거보다 높은 가격이라 할지라도 천천히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작년에 이렇게 됐었고, 이렇게 우리 시장을 한번 보면 이렇게 볼까요? 월간 차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왔잖아요. 보통 매도가 이 근처에서 매도가 되었으면 너무 좋았겠죠. 근데 사실 대부분 여기나 여기에서 매도가 조금씩 이루어진 모습이고, 만약에 코스피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여기서 들어가도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과매도 구간을 지나서. 그래서 지금은 일단 하락이고, 하락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반등 정도로 일단 보이긴 하는데요. 주간 차트로 한번 보면 저희는 이 정도 라인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추세를 그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그냥 이렇게 전저점과 전고점들을 이어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상승으로 돌아가려면 한번 들어왔고 지금 좀 빠졌지만 결론은 여기를 깨지 않고 가야 되고, 그죠? 여기를 깨지 않고 반등한다면 이런 구간이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추세가 진짜 돌아갔구나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명쾌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빨리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구간이 가장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는 매수를 어떤 종목이 양봉이 나와서 따라 들어가서 매수를 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꺾인다든지, 혹은 어떤 좋은 소식들이 나와서 매수를 했더니 종가에 갔더니 다시 원위치로 온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식이 하나도 없다면 조금 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쉬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주식을 보유한 입장이라면 너무 어렵겠지만 어떤 가상의 본인들에게 맞는 어떤 기준선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모습이긴 한데, 만약에 여기를 깬다면 그래도 좀 물량 조절을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주식을 파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거는 그 시장의 바닥은 지나고 나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안 빠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일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지수 과거에 보면 이 밑에도 있었습니다. 이 밑에까지도 열려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이 만약에 빠지면 이거는 정말 너무 무서운 어떤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좀 정리해 보면 시장에서는 분명히 뭐 여러 가지 이유로서 바닥이다 혹은 무언가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이 시황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지금이 바닥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함에 가깝고 왜냐하면 매일매일 어떤 다른 뉴스들이 나오면 시장은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면 현재까지의 시황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라고 하고 생각하고 솔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러니까 현재에 맞는 그 시황에 따라야 된다라고 봅니다. 내일 오를지 떨어질지 이거는 사실 예측이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그럴 것이다라는 어떤 무언가로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사실 알 수 없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현재의 모습까지는 이런 것이죠. 다시 이만큼 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를 깨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반등을 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테스트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돌파해버리면 추세가 이제는 정말 좀 돌아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게 보면 여기이지만 월간 차트로 보면 이 장대 음봉이 나왔던 이 구간이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돌파했을 때 일정 부분 이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350까지는. 다만 이것이 시장 좋을 때처럼 막 뻗어나가고 이러기는 아직은 좀 어렵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도 합니다. 왜냐면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 좀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왔던 악재는 뭐냐면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것은 한 반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반년 전부터. 근데 최근에 다시 또 한번 좀 축소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또 한번 나왔고, 그다음에 하웨이 문제 관련한 이슈가 또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단기라는 것으로 보면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을 조금 일별해 보면 잘 나와 있지만 좀 정리해 보면 뭐 한 10번 중에 9번은 이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을 때 일정 시차를 두고 시장은 급락했다라는 것이잖아요. 10번 중에 9번이면 무시할 수 없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번 정도의 예외는 있었겠지만 이 예외가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과거에는 10번 중에 9번이 그랬지만 이제는 그 논리가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반론의 논리들도 좀 나오죠. 그 내용들이 대부분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단기금리 상승이 아니라 장기금리가 하락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그러니까 최근에 조금 다른 시각의 내용들이 좀 있어서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구조화 펀드 그죠? 에서 미국 장기채를 편입했다라는 그 편입 수요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어떤 투기적인 어떤 수급 그러니까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간 자금이 장기채를 샀다라는 것으로 이 수급 문제로 인한 장단기 금리의 축소이지 어떤 뭐라고 할까요? 뭐 어떤 다른 이유는 아닐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내 심리 악화 때문이 아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추측인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추측이 더 많고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기간의 시차가 존재하는데요. 적어도 6개월 이상, 뭐 1년 정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기간이라고 하면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장단기 금리가 만약에 지금 이게 쭉 오다가 탁 역전되는 순간 지수가 바로 꼬꾸라지는 게 아니고 한참 시간의 일정 기간의 이 시간 이후에 시장은 확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요 구간이 변동성이 엄청 컸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흔히 말해서 선수들, 그러니까 헤지펀드라든지 일부 선물 옵션 쪽이라든지 이쪽에 어떤 놀이터가 되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 개인 투자자처럼 주식 그냥 그 현물을 꾸준히 그냥 사고 파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웠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급락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주식 투자하라. 그리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라. 그리고 또 하나 뭐 어떤 수급에 의한 금리 역전이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 더 주식 투자하라라고 자꾸만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와요. 뉴스도 그렇고 조금씩 뉴스와 어떤 증권사 리포트에서. 저는 이것을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증권사 리포트를 지금이라도 이렇게 펴서 보잖아요. 펴서 보면 한번 펴서 볼까요, 제가? 증권사 리포트를 좀 보면 오늘 나온 거를 볼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는 삼성전자라도 한번 볼게요. 대표 종목이니까. 아이고. 왜 이러지? 잠시만요. 저기다 쳐볼게요. 네, 삼성전자의 어떤 리포트, 최근 리포트를 좀 보면, 확대해 볼까요, 한번? 보면 일단 시장,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랑 무관할 정도의 제목들이 많을 거예요. PER 1배는 너무하지 않나요? 주가 빠지는 게 너무한 것이죠. PBR 100이 너무한 게 아니고요. 이익 추정 하향보다 무역 갈등 완화의 주목. 삼성전자를 사는데 삼성전자 실적이 빠지고 있는 것보다는 무역 갈등 완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펀드 논리인 것이고요. 개인 투자자의 논리는 아니거든요. 불확실성은 상존하나 기회는 곧 온다. 배당 이야기 나오죠. 항상 이럴 때마다. 잠시 쉬어가는 중. 지금 1년 가까이 넘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 대형주로서 최선호주다라고 유지하라 라는 이야기 나오고요. 펀더멘털로 무장했다. 도약을 위한 준비. 하나도 나쁜 이야기가 안 나오죠. 그리고 옆에 보면 전부 투자 의견 매수예요. 저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너네 가족한테 한번 그 권하에 받냐라고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펀드 이 애널리스트 환경이, 구조 환경이 이렇게밖에 왜 안 되지라고도 답답하기도 한데요. 좀 그 실상을 알면 조금 이해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아무리 빠지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거죠. 체계적 위험 구간, 그러니까 이기 때문에 실적과 어떤 무언가와 좀 무관할 정도로 분명히 주가가 빠지는 건 맞는데요. 그렇다면 좀 그런 상황을 그냥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 이따가 사라고 하든지, 뭐 바닥을 확인하고 사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1년 내내 매수해요. 얘네들은 1년 내내. 폴더블 폰 혁신의 시작이라든지, 그죠? 언제 사냐가 중요. 저점 통과할 것. 여기만 조금 랜드마저 더해진 실적 둔화 사이클. 여기만 조금 이렇게 그래도 좀 약간 솔직한 내용이 나오긴 하네요. 맨날 저평가 나오죠. 근데 실적이 빠지면 저평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적이 높은데도 주가가 빠졌을 때 저평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가장 조금 무서운 이야기가 그건 것 같아요. 시장은 좋을 겁니다. 매수하셔도 됩니다. 시장은 지금이 바닥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종목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매수하시죠.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1년 내내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도 한 번도 그 논조가 변하질 않아요. 한 번, 그거는 좀 문제 있다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사이클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어디든 사서 버티면 됩니다라는 논리는 펀드 논리이기 때문에 주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따라가는 건 쉽지 않고요. 그냥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추세를 보는 겁니다. 우리 시장이 현재 여기까지 왔는데 요 정도 왔잖아요. 만약에 여기를 깨지 않고 그다음에 전고점을 높여간다면 상승 추세이니 매수해도 되겠죠. 근데 현재는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뭐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확인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지금은 무서운 구간이란 거죠. 이런 구간은 버티거나 이르기가 쉽지 않은 구간이에요. 역으로 상승 구간일 때는 한번 버텨볼 수도 있겠죠. 이런 구간에서 전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버텨볼 수도 있겠지만 하락 구간은 버틸 수가 없어요. 버티다가는 팍 빠져버리고 또 버티다가는 또 흘러내리고 이게 너무 세거든요. 하락은. 그래서 최근에 시장 논리에서 저희는 만약에 주식이 없다면 지금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천천히 해도 괜찮다. 오히려 좀 쉬자. 제가 오늘 제 주식 노트에 뭐라고 썼냐면 저는 이렇게 썼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끙끙대고 있지? 왜 이렇게 힘들지 몸이?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그 관리자 이경호 주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슥 지나가는 말로 쉬면 되죠 이렇게. 근데 그게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주식을 안 하고 쉬면 되는데 자꾸 하려고 하니까 몸이 아프고 힘들고 뜻대로 안 되고 스트레스 받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지금은 추세를 보면 누구나 알다시피 하락 추세잖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안 하는 게 낫겠죠. 다만 남들보다 저점을 늦게 들어가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 정도 몇 주 정도의 차이는 더 안전해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근에 그 증권사 리포트가 말하는 거 그리고 미디어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가려서 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그 제가 하나 카페 그 뉴스 하나 그 뭐냐 기사 하나 올려드린 것 좀 한번 보면 이게 조금 기분이 저희는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펀드 매니저들 간의 눈치 게임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이게 보면 단타 대회라는 어떤 일단 제목도 좀 나오고 단어가 좀 나오고요. 호재인지 뭔지를 떠나서 무조건 빨리 파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어떤 최근에 어떤 기관들의 어떤 투자 행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좀 봤더니 예전에도 이런 말을 좀 하긴 것 같긴 한데요. 오나미, 뭐 삼치기 이런 말까지 다시 나왔다라고 할 정도면 오나미가 뭐냐면 5% 나면 그냥 파는 거, 미련 없이 파는 거. 그리고 3% 삼치기라고 하면 3% 먹고 치고 빠지기. 지금 기관들의 수급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1년 정도 보면 계속 외국인들은 좀 이렇게 파는 정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 사는 이 느낌이거든요.
이 수급이 달라져야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1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힘든 구간이고 그런 개인들의 심리는 손실 보고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심리로 인해서 미디어나 이런 뭐 리포트에서 저평가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런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너가 보유한 종목이 비록 지금 많이 빠졌지만 지금 바닥일 거야, 내년에 좋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에 좀 마음이 팔려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논리는 사실 오래됐어요. 이런 모습들은 이게 뭐 지금의 기사가 나와서 지금 최근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이랬어요. 항상 시장이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외국인들이 방향을 결정을 하고요. 그 방향에 못 따라가는 기관 투자자들은 단타 매매를 해서 수급을 꼬이게 만들었고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시장과 좀 반대로 움직이는 이런 경우가 있었죠. 이것을 한번 수급으로 볼까요? 수급으로 좀 보면 1년 동안의 기간으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으로 거래소를 좀 이렇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 좀 하락하고 있죠. 수급이. 그리고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신에 변동은 되게 많아요. 잦아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쭉 올라왔죠. 이만큼. 이 수급이 반대로 돼야 돼요.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줄고, 그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상승하고, 이래야지 사고팔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수급이 현재까지의 이 수급이 유지되는 한 시장은 반등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수급이 좋아지는 환경이 일단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것은 가장 마지막 단계의 모습이에요. 거의 마지막 단계. 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어떤 회사에 좋은 이야기가 있어야겠죠. 그것을 우리는 실적에서 찾고요. 실적에 대한 어떤 좋은 정보가 있으면 내용이 있으면 수급이라는 측면에서 누군가 사주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수급에 의해서 차트가 마지막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차트가 만들어진 상황을 가장 마지막에 뉴스가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뉴스가 가장 마지막이라고 봐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적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하는 이유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첫 번째인 어떤 이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수급 환경이 만들어져야 실적이 변할 수 있다, 차트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개인의 수급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게 와 있잖아요. 단기 매매를 지금 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을 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외국인들이 일단 사야 돼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어쩔 수 없이 손바뀜이 나와야겠죠. 팔아야 되는데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살려면 수급이 변하려면 어떠한 이야기가 있어야겠죠. 이 이야기는 경기에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 혹은 그쵸, 그것이 시작이겠죠. 그렇게 되면 저절로 환율도 변화가 시작될 것이고 수급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결국엔 그것이 차트로서 표현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패턴들이 항상 존재해 왔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새로운 그런 건 아니죠. 일단 그렇고요. 오늘 제가 갑자기 너무 열을 낸 것 같아요. 오늘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매우 좀 허무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뭐냐면 하루 종일 회사의 어떤 실적들에 대한 이야기만 좀 집중해서 찾으려고 해도 많지 않고 계속 실적 외적인 이야기들이 가장 많고 뭐지 하면서 실적이 좋은 종목의 어떤 내용들의 회사를 좀 보면 주가는 실적과 거의 무관할 정도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업종별로도 다 보면 전혀 손이 가는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
정말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오늘 단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하루 종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월간 차트 MACD로 오랜만에 한번 좀 수급을 시장을 좀 볼게요. 이 MACD 이거는 오리지널은 아니고요. 그 수치를 좀 변경했습니다. 저희가 편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좀 변경을 했기 때문에 오리지널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을 한번 깔아볼까요? 옆에 있는 게 오리지널인데 이거를 일로 가져와 볼게요. 한번 조금 차이 나게끔은 변경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한번 볼게요. 거의 뭐 매수 시점은 살짝 빠르네요. 저희가 수치 바꾼 것이. 근데 매도에 관련한 것은 조금 더 빨리 나오긴 합니다. 이렇게. 그쵸? 일단 저희는 일단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아마 회원분들은 아시는 내용일 거라서 굳이 이렇게 귀담으셔서 안 들으셔도 되겠지만 일단은 해볼게요. 몇 개만 테스트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를 보면 요 언저리에서 매도 사인이 나왔고 오리지널은 조금 늦게 요 언저리에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오리지널을 권하지만 저희는 일단 조금 더 앞당겨진 거를 조금 쓰긴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좀 보고 그 다음에 월간 차트에서 볼 때 어떤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좀 안 보고요. 일단 간단하게 어떤 추세만 좀 보고요. 아래에 있는 이 파란 선은 ADX입니다. 월간 차트에서 ADX를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 ADX가 아주 강한 우상향할 때 우상향하면서 주가가 우상향할 때가 가장 행복한 구간이고요. ADX가 우상향하는데 주가가 빠질 때는 가장 무서운 구간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뭘로 해볼까요? 요렇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DX가 우상향하는 구간에서 그렇죠?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무섭게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ADX가 우상향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지수 역시 우상향하면 할 때가 가장 행복한 구간.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매매를 하는 구간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러니까 수치를 다 변경해서 조금 쓰긴 하니까요. 그냥 보조지표는 이런 걸 씁니다로만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이런 그 MACD에서의 이 좋은 구간, 그러니까 MACD라고 하면 이렇게 해볼게요. 이 영선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이 시그널선이 상승하는 구간, 하락하는 구간, 다시 상승하는 구간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보거든요. 요걸로 한번 비교해 보면 그렇죠?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영선을 아직 깨지 않은 상태. 근데 보면 MACD의 영선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다르니까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영선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할 때가 가장 매매하기 좋은 구간. 그리고 이런 구간에 ADX가 같이 상승한다면 가장 최고의 구간이고요. 그 다음은 다 매매하면 안 되는 구간으로 사실 봅니다. 그래서 MACD가 영선을 기준으로 상승할 때가 1번 제일 좋은 구간이고 그 다음에 하락하고 가장 세게 하락하고 그 다음 반등을 모색하는 구간이 2번. 이 구간이 영선 아래에서 우상향할 때 반등을 모색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가장 요 구간이 하락은 하지만 아주 세게는 하락하지 않은 구간. 그러나 이 영선을 깨고 하락할 때는 시장이 가장 무섭게 변하는 구간입니다. 이거를 뭐 그냥 편하게 우리 지수로 보면 되겠죠. 한번
지수로 보면 더 잘 표현이 되겠죠. 현재 이 구간이 가장 좋은 구간이라고 했죠. 영선 위에 있을 때. 그런데 여기에 ADX까지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게 2017년 초였습니다. 그 구간이 2017년 초. 누가 봐도 좋은 시장이었더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 하지만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는 구간이 영선을 깨기 전이에요. 요 구간. 하락은 했지만 완전히 시장이 뭐 판이 깨지는 정도의 느낌은 아니다라는 거. 근데 여기 영선을 깨는 요 구간 있죠. 요게 10월 달에 급락이었거든요. 요때가 가장 시장이 공포이고 무서운 단계. 그 다음이 앞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겠죠. 상승한다면. 혹은 아예 과매도 구간에서 더 옆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이렇게 우상향하는 구간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 구간이 반등을 모색하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매우 어렵고 앞으로 더욱더 단기 매매 이런 성향들이 더 많아질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영선을 뚫고 돌파하는 이 구간이 올 때 진짜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 시장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보면 요거 애들이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네 분류로 나눠야겠죠. 영선을 기준으로 1번 종목, 2번 종목, 3번 종목, 4번 종목 이렇게 나누면 지금 우리 종목들은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4번 종목, 여기 1번에 해당하는 종목은 하나도 없어요. ADX를 빼고서 보더라도. 볼까요? 2번 종목들을 보면 MACD를 한번 봐보세요. 현재 영선 근접해 있죠. 만약에 영선을 깨고 헬스케어가 깨지면 엄청난 어떤 매도세가 나올 거고요. 미디어 컨텐츠도 한참 잘 가다가 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 여기도 건설, 방송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영선을 기준으로 MACD가 이쪽은 정말 상승 구간이라고 표현하고 여기까지는 조정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깨면 이건 정말 하락.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반등 정도. 이렇게 저는 MACD를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이렇게 되면 매수하는 구간은 요 구간이죠. 여기서는 매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사면 빠지고 사면 빠지고 이런 구간이에요. 또 팔면 오르고. 우리 시장은 어디쯤 왔을까요? 볼까요? 이거 한번 레버리지를 좀 보면 우리 시장은 아직 반등의 구간도 오지 못했죠. 계속 아직 하락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당분간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좀 멀리 해야 되는 게 IT, 이제 하락이 시작되고 있는 하드웨어, 화장품, 바이오, 이 영선을 중요하게 보십시오. 증권, 필수소비재, 철강, 반도체 다 그래요. 은행, 생활필수품, 에너지화학, 자동차, 금융, 보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반등을 모색하는 애들이 얘네들밖에 없어요. 중공업. 근데 애매해요. 지금 여행 레저도 약간 반등을 준비하는 듯 하는데 이것도 한번 1번으로 올려볼까요? 살짝 영선을 뚫고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살짝 나오니까요. 기계장비, 산업재, 운송 밖에 없어요. 운송도 조금, 근데 사실 운송이라고 하면 얘네들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 여기다 놔두고 한번 볼게요. 왜냐면 운송이라고 하면은 해운주라든지 이런 애들이 최근에 좀 움직이긴 하잖아요. 뭐, 그쵸? 유가와 관련한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CJ 대한통운도 실적은 그저 그런데 계속 좀 관심이 좀 가는 종목이긴 합니다.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 점유율이 절반 정도 되니까요. 현대상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움직여주는 모습들이 최근에 좀 나왔습니다.
한진칼이 이제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는. 근데 여행 레저가 지금 이제 영선을 돌파했는데요. 한번 볼게요.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좀 움직였는지. 비중으로 좀 보면 지금 파라다이스도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강원랜드도 우상향을 쭉 보여주고 있고, 얘네들은 아직 아니고, 여기도 뭐 항공 관련한 애들이 좀 있긴 있네요. 그죠? 근데 사실 이렇게 봐도 그렇게 확 뭔가 이렇게 호감이 가는 이런 것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종목들이. 그래서 억지로 하나 여행 레저를 1번으로 올리긴 했지만, 여기 요 구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MAC들이 영선을 기준으로 1번, 2번, 3번, 4번 여기에서 매수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월간 ADX가 우상향할 때 이때가 가장 핵심적으로 종목이 오르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짧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좋고 나쁘다의 개념은 아니라고 봐요. 그들의 그냥 전략인 것이지, 그냥 얄미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걔네가 너 큰 죄를 졌어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들이 최근에 오늘 많이 샀던 건 삼성전기가 좀 들어오긴 했는데요. 이 종목도 아직은 조정 중에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 한번 볼까요? 주가가 이렇게 오를 때 여기 영선을 볼까요? 영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오르는 구간이 여기면 여기 모습이겠죠? 요 구간이 가장 강하게 시장이 올랐던 구간이에요. 그리고 요 구간에 ADX가 우상향하고 있는 이 구간, 요것이 겹쳤을 때가 가장 강합니다. 주가 ADX도 올라가고 이때 주가가 아주 강하게 오르는. 그렇지만 일단은 이 MACD의 어떤 기본 수치라든지 이것에 대한 거는 다르게 오리지널과 다르니까요. 좀 감안해서 들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나면 지금 매수하고 싶어지는 종목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 좀 속상합니다. 대표 종목인 뭐 삼성전자를 봐도 현재는 하락 중에 있고요. 다만 이거 표현해 볼까요, 이걸로? 하락 중에 있지만 이게 옆으로 가고 있죠. 이런 상황은 많지 않아요. 하락하는데 옆으로 가는 건 많지 않거든요. 아직 힘의 방향이 어디든 정해질 겁니다. 분명히. 일단은 하락하고 있다는 건 맞는데요. 이게 만약에 하락과 더불어서 이게 올라가 버리면 급락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얘가 ADX가 더 빠지면 하락하지만 급락은 아닌 정도, 약한 하락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뭐 셀트리온도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좋았던 구간에 주가가 상승했고 이 구간 역시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시장은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고, 그런데 얘도 같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약하게 하락하고 있는 정도로 보면 돼요. 하지만 실제로 주가로 보면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급락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의 종목은 아닌 거죠. 예전에 급락이 나올 때 종목들을 또 한번 봐볼게요. 예전에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것도 그런 모습까지는 나오진 않았네요. 뭐 한국항공우주 이것도 여기도 이제 짧게 나오긴 했는데요. ADX가 이렇게 우상향할 때 주가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급락이 나올 때가 이렇고요. 그리고 여기 벌써 여기서부터는 하락 구간으로 접어들었으니까 아예 들어가지 말아야 될 구간이긴 했었죠. 요거를 나중에 한번 좀 집에서 한번 편하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 조금 큰 시장을 보는 데는 조금 도움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근에 일단 대장주들을 좀 보면 현대차 역시 현대차가 제대로의 모습이 나왔네요.
현대차는 여기서부터 약세야 하락하고 있어라고 알려주고 있고 주가 역시도 빠졌죠. 근데 ADX가 강하게 우상향하고 있죠. 이러면 하락이 아주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대장주들을 좀 몇 개 봤고요. 포스코도 하락이 지금 강하고요. LG화학도 방향성을 잡는 듯한 모습이 보고요. 신라제는 아직 그 기간이 짧아서 나오진 않았고, HLB는 비슷해요. HLB는 하락은 하락이지만 그렇게 하락이 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어떤 이슈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니 급락이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요 정도고요. 최근에 제가 좀 관심이 있어 하는 종목이 있는데 한미약품을 다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요. 이 종목이 여기서 만약에 반등한다면 지금 반등 신호는 일단 나오긴 했거든요. ADX까지도 들어 올라간다면 이 전고점은 넘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하자라는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갑자기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시장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이 우선입니다. 시장이 돌아 나갔을 때 주도주들이 같이 돌아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일단 우리 시장은 기간이 꽤 걸려요.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이 MACD 영선을 기준으로 하락이 끝나야겠죠. 하락이 끝나고 다시 반등을 모색하는 구간을 지나서 이 영선을 돌파하는 구간인데요. 지금 시간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하락 구간에 ADX가 강하죠. 이 ADX가 그러니까 우리 지수가 빠지는데 ADX가 강하다는 건 급락을 하고 있었다라는 소리고요. 이 ADX가 꺾이는 순간이 올 겁니다. 이 꺾이는 순간에 이 모색하는 이 반등의 단계로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예, 듭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좀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가. 아무튼 이런 내용으로 시장을 좀 정리를 했고요. 시장에서 말하는 어떤 무언가를 조금 경계해서 들을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뭐 무조건 좋을 겁니다. 여기가 바닥일 겁니다. 뭐 이런 예측성, 추측성 이런 것들은 좀 더 무시하시고 현재까지의 어떤 시황만 믿으시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일단 오늘 시황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